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문요한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쓰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좀 피드백을 좀 주셨는데, 여전히 인간관계가 좀 힘들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상은 자기와의 관계 자체가 오랜 동안 좀 불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별로 좀 진척이 없다는 그런 호소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좀 더 변화하려면 자기와의 관계가 좀 더 바뀌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예를 들면 이러신 분들 많죠.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친절한데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굉장히 좀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실수나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에 대해서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비난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불화에 빠져 있는, 자기 비난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해요. 모든 게 다 내 탓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문제고,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굉장히 자책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말이라는 게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또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임상 진료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신 분들의 어떤 사고 습관, 자기 대화 습관을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면, 자기 불화에 빠져 있고 자기 비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세 가지 마음의 어떤 그런 작동 방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기능적인 거죠. 첫 번째가 개인화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화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모두 다 나의 책임이라고 좀 생각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사실 상대방 책임도 있고 나의 책임도 있고 또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들은 모든 걸 다 자기 탓으로, 이걸 이제 개인화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또 일반화가 잘 일어납니다. 일반화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자꾸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학생이라고 한다면 수학 시험을 망쳤거나 혹은 수학을 못하면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공부를 못해, 이렇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는 걸 일반화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영속화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들은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힘들 거고, 지금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더욱더 더 심화될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이렇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 가지 마음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대화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인화는 다 내 탓이야, 내가 문제야, 내가 없어지면 돼, 이렇게 이제 자책과 자기 비난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세 가지 마음 습관에 따른 그런 자기 대화를 우리 스스로가 안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안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좀 더 빨리 알아차리고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마음으로 좀 더 옮겨가거나, 그리고 좀 더 자기 친절의 마음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자기 대화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굴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특징하고 동물의 특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한테는 없는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 하면, 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뭐 생각하는 인간, 뭐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뭐 문화를 즐기는 인간, 여러 가지 어떤 인간 고유의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우월한 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 역시도 너무 이제 인간 중심적인 생각 아닐까요? 혹시 반대로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기 반성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동물보다 못한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동물보다 못한 바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라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한번 보죠. 고양이가 살이 ጭ었다고 막 자책할까요? 고양이가 잠을 많이 잤어요. 많이 자고 일어나서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스스로를 또 한심하게 여길까요? 막 이렇게 다니다가 밥그릇을 엎었어요. 이런 바보하고 이렇게 자기 비난의 이야기를 할까요? 혹은 친구가 적다고 자기 자신이 못났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동물들은 아마 자해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이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인간만이 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하는 경우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요. 어떤 경우에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동물원에 있는 그런 동물들은 이제 자해를 하죠. 그런데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거나 괴롭히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심지어는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만이 스스로를 괴롭힐까요? 동물에게 없는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인간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 자아라는 정신적 장치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자아가 있죠?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그러한 정신적 장치를 우리는 자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아의 어떤 순기능도 있고 이 자아의 역기능도 있죠. 이 자아는 끊임없이 자기를 의식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개념을 만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판단을 하게 되죠.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괜찮지 않은 사람인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개념을 형성합니다.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자아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상적인 자아상을 막 만들어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상적인 자아상이 있나요? 없나요? 아마 이상적인 자아상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숙명이죠. 인간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어떤 불일치를 겪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보기에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책하고 그리고 비난하게 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순환되겠죠.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 자아가 너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과거에는 사실 집단이 중요하고 관계가 좀 더 중요해서 이 자아의 어떤 그런 말 자체부터 사실은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뭐 나, 자, 자기라는 말이 너무 이제 우리한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죠. 뭐 나답게 살자, 나가 들어가 있는 책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개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아가 굉장히 과잉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몰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아는 우리 마음은 외부 세계를 잘 인식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자아 과잉 상태가 돼서 외부 세계로 향해야 될 의식까지도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 속에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자기 불화에 빠져 있는지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이 보편적인 문제죠. 우리 시대가 이 자아 과잉의 시대다. 자아가 너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아의 역기능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아 이상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현실과 자아 이상 간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책망하고 비난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편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개별적인 이유도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자기 비난에 이제 시달리는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은 아동기 이제 부정적인 경험들을 참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들 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그렇죠. 뭐 크게는 아동기 트라우마, 뭐 이런 학대나 방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용어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래서 양육자가 좀 부재했거나 뭐 이혼을 하셨거나 혹은 아이 앞에서 직접적인 학대를 가하지는 않지만 부모가 계속해서 심한 말다툼을 하거나 어떤 싸움을 계속 하는 것도 이런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건 결국은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에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이제 애착 손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신의학적으로 보통 성인기에 했던 트라우마 혹은 이제 우리가 뭐 범죄 사건이랄지 예를 들면 재난으로 인한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외부 탓을 할 수 있죠. 저놈 혹은 뭐 자연 탓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은 그 주된 가해자가 사실은 주 양육자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나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가가고 사랑을 해달라고 나를 돌봐달라고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또 힘들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가가기도 혹은 도망칠 수도 없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상태에 아이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에 노출되는 아이들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럼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물론 이제 부정하고 억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런 감정들을 잘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식을 변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할까요? 여러분들은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시나요? 뭐 부정하고 회피하는 어떤 이런 방어 기제도 사용하지만 많은 분들이 투사를 합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혹은 외부 환경 탓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덜 괴롭고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보호를 하죠. 근데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결국 투사를 할 수가 없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육자를 계속 욕하고 뭐 계속 비난하면서 내가 사랑을 갈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탓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남 탓을 하게끔 돼 있는데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내 탓하기, 심리학 용어로는 turning against the self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 탓하기 방어 기제가 어릴 때부터 과대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닌 것까지도 내 탓이라고 여기게 되고 또 내가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문제나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과잉 책임감도 많이 겪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부모님이 싸우는 게 아이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내 탓이다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나빠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아이한테는 어떤 희망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뭔가 노력하면 내가 부모님 말을 잘 듣고 부모님 뭔가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뭔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이 탓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슬픈 또 자기 방어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자기 발전으로 뭔가 자기 개선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자기 채찍질을 점점 더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결국은 쓰러지고 말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자기 비난에 이렇게 시달리는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불화에 빠지는지는 첫 번째가 우리 시대적 문제, 이 자아 과잉의 이 시대 문제가 우리 자신과의 불화를 초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이 끊임없는 내 탓하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자기 자신과의 불화를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